제가 잠시 아파서 집에 있으면서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, 뭘 하고 싶은지, 그리고 정말 나는 누구, 여긴 어디, 이런 식의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새 없이 정말 달려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? 그리고 그때는 아파서 좀 집에 있을 때니까 만약에 이대로 내가 퇴직을 해서 집에 있으면 난 정말 할 일이 없겠다. 그러면 나는 뭐를 하면은 이 시간을 풍요롭게 쓸 수 있을까? 이런 고민을 좀 하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병가를 끝내고 출근을 하면서 하나씩 제가 도전을 해봤던 것 같아요. 그동안에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됐던 어학도 시작을 해보고, 또 악기도 배우러 피아노도 한 2년, 3년 다시 해보고, 운동을 한다고 이제 등산도 다녀보고, 헬스도 끊어보고,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. 그 책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정세랑 작가의 글을 인용을 했는데, 예술가들이 같은 그림을 수백 번, 수만 번을 그리고 도자기를 빚을 때 깨고 또 깨고 수천 번을 하면서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거기에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질리지 않기 때문에 한다는 말이 너무 많이 와닿는 거예요. 그래서 질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뭐지?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,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365일 글쓰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, 또 책도 몇 년째로 그 모임을 계속 7년, 8년째 이어가고 있고, 이런 걸 보면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구나.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만족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나를 찾고 싶다고,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궁금한 사람은 일단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한 번씩 도전해봐서 내가 뭘 할 때 행복하고 뭐 할 때 질리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그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. 사실 책에서도 제가 주부구다는커녕 불량주부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, 우리 시어머니께서도 너도 살림에 그렇게 취미가 있진 않아? 이렇게라도 말씀을 하시는데, 거기에 대한 변명이라면 변명일 수 있겠지만,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그런 곳에 투자를 하고, 아이한테 밥으로 기억돼서 내가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렇다고 제가 삼시세끼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, 밥보다는 아이한테 제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중에 내가 없을 때 아이가 기억하는 나의 모습대로 아이도 열심히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뭔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고, 그런 결과로 이번에 책도 이렇게 나오게 된 것 같아요. 이런 모습들이 제가 사는 데 있어서 삶의 에너지가 되는 건 물론이지만, 우리 아이가 내 나이가 됐을 때 이런 모습을 기억하면서 아이도 그렇게 살게 되지 않을까,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선배님들의, 은퇴하신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굉장히 자격증 준비도 많이 하시고 사전에 이런저런 재테크부터 준비를 많이 하셔서 되게 자신 있게 나가셨는데, 6개월 후, 1년 후 점점점 이렇게 자신감이 줄어드는 걸 많이 봐요. 근데 그런 모습이 비단 그분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 모습이고 나의 모습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,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뭔가 삶의 수단이 되고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거를 떠나서 나를 중심에 놓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아는 선배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너무 바쁘대요. 아침에 수영 가고, 그 다음에 문화센터 가고, 친구들 만나서 점심 먹고, 그리고 오후에 잠깐 마트 가서 장 봐가지고 저녁 해 먹고, 이러면 하루가 너무 빠르게 가는데 심심할 새가 없대요. 근데 무료하대요. 저는 그 무료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거든요. 근데 그 무료하다는 표현을 하자 그 옆에 계신 선배님들이 다 끄떡끄떡 하시는 거예요. 맞다고. 너무 바쁜데 정말 무료하다고. 그거는 속으로 채워지지 않는 희성적인 바쁨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내 안으로 인풋할 수 있는 것들, 이때까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걸 내 쏟으면서 살았다고 하면, 이번에는 내 안을 좀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고, 또 주변에서 은퇴를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당장 은퇴라면 뭘 해야 되지? 일단 여행을 하고 시작해볼 거야. 근데 그 이후에 계획은 없어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.
그러면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고민을 하지만 그 친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런 거였어요. 일단은 혼자 노는 것부터 연습을 해야 한다고. 그러니까 혼자 밥 먹는 거, 그 다음에 혼자 영화 보는 거, 혼자 어디를 걸어가는 거, 이런 것들이 두려우면 절대 노후 생활이 그렇게 편안할 것 같진 않아요. 저도 아직 뭐 나가서 숙박하는 여행까지는 어렵겠지만 혼자서 골목길을 다녀보든 영화를 보든 전시를 보든 공연을 가든 아니면 정말 어디 가서 길을 가든지 간에 나 혼자 있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는 거, 그게 가장 시작하는 시발점이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. 사실은 저 고맙다 미안하단 말 참 못해요. 직장 생활을 하거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잘 하거든요. 근데 정작 특히 우리 엄마 참 못하는 것 같아요. 고맙다 미안하다를. 그래서 저도 이 말을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, 그런 취지로 사실은 좀 글을 썼었고요. 그리고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세상이 참 넉넉해지고 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질 수 있겠다,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혜로우신 우리 시어머니 말씀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은 없고 불쌍한 사람은 있더라. 저는 이제 그 말이 참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. 삶을 들여다보면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서사를 알면 그 사람은 참 그럴 수밖에 없어서 딱하다, 불쌍하다, 아무리 나쁜 사람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고맙다, 미안하다라는 감정을 안고 식구들한테부터 작은 일에 고마움을, 그리고 작은 일에 미안함을 좀 표시를 해야 되겠다. 제 책에도 이제 엄마 얘기를 잠깐 썼는데, 엄마가 저렇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. 근데 그 말을 일일이 못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고 후회스럽고, 그래서 더 후회할 일을 만들지는 말아야 되겠다,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처럼 이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.